안녕하십니까. 기능여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포 리셋 북리브 6번째 시간을 갈까 합니다. 곧 다가올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가족의 안녕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생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2장 75페이지에 암 진단이 사형 선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의 주범은 불임 부부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게 아마 같은 부류 같아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최근 들어서도 저희 병원에 부쩍 암 환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 때도 제가 보는 주된 이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에서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한 4분 중에 1분 정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신안 검사하신 분들이나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는 암 환자가 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사망 통계를 보면은 역시 지금도 부동의 1위죠. 암 환자가 이제 사망의 1위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혈관 질환하고 신생물인 암 때문이다. 근데 암세포도 일부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70대가 넘어가는 나이가 됐을 때 이 환자가 자기가 암인지도 모르는 환자죠. 근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어떻게 이제 잘못 돌아가셨을 때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를 부검을 해보니까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70대가 넘어가시는 그 대상으로 암 진단을 안 받았던 분들 중에서 몸을 쭉 검사해 보니까 남자는 2명 중에 1명꼴로 몸속에 암세포를 갖고 있고요. 여자도 3명 중에 1명꼴로 암세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의사들도 어느 정도는 억셉트 하는 건데 누구든지 자고 일어나면은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만든다라는 것도 의사라면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다 암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세포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착을 한 상태에서 얘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딩 베슬이 만들어져야 돼요. 혈관 공급이 돼야 돼요. 혈액 공급. 그럼 새로운 혈관이 막 만들어지면 얘가 증식하기 시작해서 얘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디텍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암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암들은 6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암들은 5년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암 종류에 따라 빨리 자라나는 암이 있고 천천히 자라나는 암이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CT나 MRI 찍고 내시경을 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속도보다 내가 만약에 한 3mm 됐을 때 CT를 찍었다. 5mm 커트로 찍으면 못 찾겠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데 그 안에 있으면 못 찾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누구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얘를 잘 관리해서 암이 안 생기는 몸이 돼서 암도 안 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관리를 못해서 암이 진행되는 것들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 몸에는 기본적인 면역세포, 그거를 잡아먹는 세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포가 NK세포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부르고요. 자연 사멸세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막는 세포가 있고 박테리아라든지 펑거스라든지 또는 뭐 파라사이트 얘기하는 어떤 기생충이 들어와도 막는 세포가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 몸은 어떤 미생물을 방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도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해서 나와 이물로 구별을 해서 얘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서 나를 지키는 게 면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면역이 얘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그냥 벌꿈이 지나가면서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잘 인식하게 도와주는 치료법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경구제로도 개발돼서 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그걸 드리기도 합니다. 사이모신 알파 주사라고도 들어보셨죠? 주사로 맞는데 그게 경구제로도 개발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요. 검사했더니 유전자의 변이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암이 지금 점점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 분들한테는 그걸 기다렸다가 암이 다 생긴 다음에 치료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잘생기게 됐던 그 몸도 안 생기는 몸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수액이라든지 다른 영양제 프로토콜도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실제 저한테 왔을 때 암이 잘 생기는 몸을 갖고 왔던 분이 한 1년 정도 관리를 잘 받다 보니까 이제 암이 안 생기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기능의학 치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암을 진단받았다 하면은 뭔가를 지금 열심히 자기 몸을 불태워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바보가 있어요. 맨날 만나면 웃고 있고 히덕거리고 먹는 것만 줘도 행복해 하면서 그냥 살아요. 특별한 거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절대 암이 안 생깁니다. 근데 암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정말로 자기 몸을 갈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희생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은 맞바꾼 거잖아요. 내 건강과 업적을 맞바꾸는 건데 과연 그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살면 계속 암이 잘 생기는 몸으로 살아서 암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인생의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뭐가 잘못됐다면은 그걸 빨리 바꾸는 거예요. 삶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식생활도 바꿔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내 몸은 지금도 새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아 보여도요, 지금도 이 얘기라는 과정에서도 세포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세포들은 죽이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잘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넣어주고요.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조효소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잘 넣어주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방해하는 놈들을 빼주고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1년을 산다면은 1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암과의 싸움을 할 때는 단기간 내에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최소 2년간을 내가 암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얘하고 같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키워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얘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 죽겠다고 하다가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웠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암하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산 거에 대한 결과물로 받은 성적표니까 내가 지금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좀 더 달리 보고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플랜을 짜서 내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항암제로서 얘를 이겨내거나 한다는 거는 아주 넌센스인데요. 대부분은 다 인지할 건데, 암이 발생한 모세포라고 있어요. 머더셀이라고 하는 모세포가 있고, 여기서 얘가 막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딸려 나오는 그걸 딸세포라고 얘기하는데, 더터셀이라고 부르는데, 딸세포가 막 증식해서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죽이려고 약을 쓰면은 얘네들은 막 죽어요. 딸세포들은. 그러니까 검사하면 사이즈가 줄어 보이죠. 근데 절대로 완벽하게 항암 치료를 했다고 완벽하게 모든 암세포를 다 죽였다라는 거, 그거는 뭐 진짜 기적적으로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 같은데, 눈에는 안 보이죠. CT나 MR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약 끊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면역도 같이 셧다운 된 상태다 보니까 그 마더셀, 모세포라는 거에서 또 갑자기 증식을 폭발적으로 하면서 6개월, 1년, 2년 지날 때까지도 없어요 라는 얘기 듣다가 갑자기 뭐 3년, 4년 만에 갔더니 또 다시 보이네요 하면서 또 2차 수술하든지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관리를 열심히 같이 잘했던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또 재발하지 않고도 잘 견디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삶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암이 안 생깁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서 결국에는 내가 무지해서도 그렇고요. 잘못 살아서도 그런데 뭐 영양제만 제대로 조율해서 먹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암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듣는 기적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 내려놓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풀풀 있게 해먹고 난 여기서 살다 죽을란다 하고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있어서 신기해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마치 이걸 사형 선고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무너져요. 마인드가 무너지면 바디도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인드하고 바디는 항상 연결돼 있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인드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 몸이 반응하니까. 절대적으로 암한테 져서는 안 돼요. 마인드가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내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서 그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 몸 세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럼 계속 새로 만들면서
하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으로 얘를 이겨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이 돼 있죠. 확실하죠,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암 환자들한테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출산율 엉망이잖아요. 그죠? 일부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청년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의사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일반인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게 결국에는 환경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화되고요. 여자는 남성화되는 거예요. 결국엔 유니섹스라고 부르잖아요. 옷 입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모든 게 남자 여자가 이제 구별이 잘 안 돼요. 비슷해 보이죠. 결국에는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비슷한 애들끼리 노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애들 비유 맞춰주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하고 거기다 돈 쓰느니 내가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놀면서 쓰겠다 하면서 지들끼리 놀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같은 성끼리 놀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저가 지금 5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만 보면은 가슴이 막 뛰고 멀리서만 봐도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그게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도 얘가 제노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화될 수밖에 없고 여성은 제노에스트로겐 역할 때문에 에스트로겐 이펙트가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무시하고 노출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여성이다. 요거만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게 옛날에 임신했을 때 그 산모한테 이쁜 것만 주고 좋은 것만 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냥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본다 하더라도 그 계란이 얘가 만들어지려면 닭이 낳아야 되고 얘를 낳기 위해서는 닭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케이지에 갇혀가지고서 스트레스 받아서 코티졸이 올라간 상태에서 GMO 사료만 먹고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먹는 것과 자연에 막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코티졸 검사하면 코티졸 레벨을 거의 바닥이고 뭐 이것저것 막 자연에 있는 것들 먹어서 몸에서 영양가가 축적돼가지고 나온 계란하고 눈에 똑같은 계란이지만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먹어서 또 그걸로 내 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대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가 건강하고 내 자손들이 땅에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훌륭한 일을 해나가는 인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먹었던 뭘로 내 몸을 제대로 만들고 그 몸으로 내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잘못된 유전자를 넘겨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엔 검사를 미리미리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타민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 가려고 해요. 다들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몸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죠. 이 시대에 교회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이 육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영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 이단들은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영만 중요하다 한 이단도 있고 육체만 중요하다 이렇게 한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몸의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줄 거래요. 세상에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받은 유전자 갖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병이 오면 병을 앓다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걸 예방할 수도 있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어딘가에 헌신하거나 열심히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능학적인 검사와 함께 그런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세포리셋 북 리뷰 6번째 시간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